안녕하세요.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온라인 수업을 이제 다시 안 하길 바랬는데 또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학년들이 검진? 건강검진? 그거를 여러분들은 병원으로 가서 받았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시설들이 지하 다목적실에 와가지고 1학년들이 건강검진 받으려고 계속 밖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 본문을 간략하게 확인을 해봤는데 오늘 마저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등교를 해서 학교에서 이제 독서 활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석재 씨의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은 일단 글의 종류가 수필입니다. 수필은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쓰는 글이에요. 그래서 일단 성석재 씨가 겪은 경험이 무엇이었나 일단 확인을 해보면은 74페이지 처음 부분에 중학교 3학년 때 특별 활동 시간에 도서관에서 책 읽는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은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 그 고른 책이 이제 허생전, 박지원의 허생전에 대해서 우리 박지원 작품 배웠었죠. 양반전. 여기 관련된 이제 허생전에 대해서 이제 이 책을 읽고 성석재 씨가 얻은 깨달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은 고전이 이 성석재 씨의 독서 취향에 맞았다는 거죠. 본인이 취향에 맞았던 이유가 그 전에 무협지를 즐겨 읽었었는데 무협지에 빠져 있었는데 그 덕분에 고전 문학도 한문 문장을 번역한 예스러운 문체가 무협지와 비슷했고 또 인물의 행적과 사건의 전개 방식이 뭔가 영웅일대기적 구성을 갖춘 뭔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시련을 겪고 그것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기존에 자기가 익숙했던 그런 형식들과 비슷했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책을 읽을 수 있었다. 근데 단지 그렇게 무협지랑 비슷한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협지에 비해서 주인공 이름만 기억에 남는 무협지와 달리 고전은 주인공과 관련해서 계속 생각하게 만들었다. 주인공이 하는 행동들이 나름 의미가 있고 그 의미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또 한두 번 읽으면은 단맛이 빠져버리는 그런 무협지와 달리 고전은 뭔가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우러나온다. 그래서 허생전 다음에는 호칠 양반전도 읽고 이렇게 책이 두꺼웠으니 이제 그 안에 박지원의 다양한 작품이 들어있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다 읽었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읽었을 때 이렇게 계속 생각하게 되었고 또 여러 번 읽어도 또 재밌었다. 좋은 책들은 두 번, 세 번 읽으면은 질리는 게 아니라 두 번 읽고 세 번 읽을 때마다 자기가 찾아내지 못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을 읽을 때 한 번 읽고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책들보다는 좀 두 번, 세 번 읽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책들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글쓴이가 책을 보약이라고 한 이유는 75페이지 14번째 줄부터 보면은 보석처럼 단단하고 품이 있는 문장은 아름답기까지 했다. 이게 고전의 매력이죠. 그래서 고전은 이렇게 매력이 있어서 책을 읽으면서 내 정신세계가 무슨 보약을 먹은 듯이
내 정신세계가 무슨 보약을 먹은 듯이 한층 더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책 읽기를 지금 보약 먹기에 빗대어서 그 가치를 밝히고 있어요. 책 읽기와 보약 먹기가 공통점이 있는다는 거야. 공통점은 결국 그 어떤 자기가 정신세계가 더 건강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느낌이 든다. 보약도 몸이 건강해지고 더 이렇게 뭔가 튼튼해지는 그런 느낌이 든다. 이런 교집합으로 비유를 사용해서 빗대어서 그 책 읽기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 도서관에서 단 한 권의 책을 이렇게 읽었는데 뭔가 이렇게 정신이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76페이지에 보면은 글쓴이의 경험, 중학교 3학년 1학기 특별활동 시간에 나는 몇백 년 전 글 쓴 사람의 숨결이 그를 다리로 하여 나에게로 건너와 느껴지는 경험을 처음 해보았다. 수백 년 전에 쓴 사람들의 글이잖아. 그거를 우리가 읽는 건데 마치 수백 년 전에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듯한, 의사소통을 하는 듯한 느낌. 그 사람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 그리고 나는 그 말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서 이제 내면화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의사소통이다. 그래서 뭔가 그 글쓴이의 숨결을 느낀 것 같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척 재미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전 읽기가 글쓴이에게 준 유익함이 이렇게 일단 재미있고 읽으면서 피와 살이 되는 고전, 뭔가 나에게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맛있는 고전, 내가 재미를 들인 최초의 고전이 우리의 조상이 쓴 것이라는 데에서 나오는 뿌듯함까지 맛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송석재 씨가 이 박지원 씨의 소설, 박지원 씨의 글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그 문체 자체가 이렇게 유행을 할 정도로 그 문장의 아름다움이랄까 그런 것들이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데 송석재 씨의 취향이 굉장히 맞았나.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가 되어 특별활동 시간은 없어졌다. 내가 1학기 특별활동 시간에 읽은 것은 박지원의 책이 전부였다. 한 학기 동안 읽은 게 박지원 씨의 책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소설가가 되었던 이유가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죠. 특별하지 않은 특별활동 시간에 읽은 아주 특별한 그 책이 내 일생을 바꾸었다. 이렇게 사람은 작은 계기로 뭔가 크게 변하고 꿈 같은 것도 아주 작은 계기로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죠. 송석재 씨도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했던 도서관 활동 때문에 소설가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쓴이의 경험, 중3 때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거의 손에 대지 않는 이런 박지원의 책을 읽게 되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삶에 미친 영향을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달았다. 과거에 그 박지원 씨와 의사소통하는 것 같았고 그런 소중한 내용을 몇 번 다시 보니까 이렇게 계속 재밌었고 자기의 삶에 이런 어떤 좋은 가치를 이렇게 남겨주었다. 그래서 결국 소설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박지원 책을 읽고 나서 여러분도 소설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 이것은 송석재 씨의 이 수필을 쓴 사람의 경험으로 인해서 얻어진 그런 결과였어요. 그래서 송석재 씨가 말하기를 마지막에 이 책 읽기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다. 어떤 책을 계기로 인간의 지극한 정신문화, 그 높고 그윽한 세계에 닿고 그 일원이 되는 것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행복을 안겨준다. 그래서 책 읽기의 가치 첫 번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 나서 인간으로 살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길을 책이 보여준다. 인간다움.
인간다움에 대해서 이제 책 읽기가 이렇게 사람을 더 사람답게 만들어준다. 예. 그 책은 지구상에서 인간이라는 종만이 알고 있는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통로이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는지도 모른다. 책 속에 길이 있다고. 그래서 결국 책 속에 길이 있다고라는 이 말. 예. 송석지 씨가 얻은 깨달음은 책 속에 길이 있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인간의 지극한 정신문화, 그 높고 극한 세계에 닿을 수 있다. 인간이 이렇게 이 지구에서 이렇게 그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종으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고 그 어떤 문화적 축적이 쌓여왔기 때문에 네, 그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굉장히 강력해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지극한 정신 문화의 세계에 닿을 수 있게 된다. 책을 읽다 보면은 아주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그런 인간 그 높은 정신 문화를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된다. 또 인간다운 삶을 살고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길을 보여준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다 보면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어떤 게 이렇게 인간으로서 공동체의 삶을 영위하는데 바람직한가, 그리고 또 그런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처음 겪는 경우에 대해서는 낯설고 서툴러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책에 이제 누적돼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다양하게 접하면서 우리는 그런 과오, 그런 잘못된 선택했던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보다 좋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 전에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책 중에 운명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임레 케르케스라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 그 책 읽어보면은 이제 익히 아는 그런 그 히틀러 시대 때 유태인 학살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일단 그런 전쟁의 비극성뿐만 아니라 그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인간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 그리고 뭔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부여잡고 있는 그런 희망, 그런 것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봐도 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다운 삶인가, 옳은 선택인가, 그리고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길인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또 다음 세대로 하여금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를 하는 그런 길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결국 책을 많이 읽으면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 인간다운 인간, 높은 가치를 지닌 인간, 이런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근데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본문을 제시를 하면은 그 안에 이게 나와 있겠죠. 그러면은 잘 골라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활동은 이게 지난 시간에도 이제 78페이지는 정리를 했었고 지금 79페이지에 나와 있는 2번의 1번이 이거예요. 제가 이거 글쓴이가 생각하는 읽기의 가치는 책을 읽으면 지극한 정신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지극한 정신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고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길을 보여준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만이 알고 있는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통로이다. 이게 글쓴이가 생각하는 읽기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9페이지 2번에 보면은 책 읽기는 타자라는 거울을 빌려서 자기를 비춰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자기 생각을 확장하는 것이지요. 또 새로운 것과 접속하고 자신의 삶을 자기 삶의 쇄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책 읽기를 통해 자기 삶을 보다 의미 있게 만들어갑니다. 또 나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타주의적 삶의 중요성을 깨우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책 읽기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석주 씨의 글인데 이 글과 이제 이 장석재 씨의 글에서 드러난 읽기의 가치, 그 중에 공감되는 부분은 뭔가 책 읽기가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에 공감하고 있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은 이렇게 뭔가 자신의 삶이 조금 더 다양해지고 의미 있을 수 있고 깊이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 모르는 것보다 더 많이 행복할 수 있다. 책을 통해 다른 사람의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접함으로써 책을 읽는 사람 역시 자신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책을 읽다 보면은 그런 다양한 간접 경험으로 인해서 생각의 폭이 넓어지게 되고 생각의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이런 선택을 할 때도 보다 합리적인 옳은 선택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만큼 넓게 바라보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감정을 더 느낄 수 있게 되고 삶이 보다 더 깊어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세요. 책을 많이 읽는 것은 누누이 말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전에 그 하버드 대학교 그 총장도 허친스라는 사람도 고전 문학 100권 읽기 뭐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달성해야 된다. 그래야 하버드 대학생으로서의 자격을 갖게 된다. 뭐 이런 걸 주장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고전 문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양 고전 문학도 동양 고전 문학도 고전 문학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검증을 받은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읽으면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들만 누적되어서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설 막 써진 것들은 아직 판단하기가 일러요. 지금 베스트셀러다 좋다 그래도 수십 년 뒤에는 그게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그 시대에 맞춰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런 박지원의 작품이나 혹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나 이런 작품들은 시간이 흐르고 매 시대마다 1900년대 초반에도 1900년대 중반에도 2000년대 초반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항상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해 준다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고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오래된 것이 아니라 항상 어느 시대에나 좋은 가치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검증된 작품이다 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등교를 하시게 되면은 국어 시간에 독서 활동을 할 건데 책을 개별로 사오시든지 도서관에서 빌려오시든지 반드시 장편 소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타지, 추리, 범죄, 무협을 제외한 나머지 순수 문학 소설 작품을 이제 장편을 한 권을 골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시간 정도 그 책을 읽고 1시간 동안 수업 시간에 그것과 관련된 독서 감상문을 써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계약해서 봅시다.